얘들아, 지금 시간이 밤 12시다. 쌤 어제 이 영상 찍느라고 새벽 2시에 잤다.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났단 말이야. 5시간 반 정도 자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준비를 해서 출근을 했을 때 한 11시쯤이었고 2시쯤에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4시까지 2시간 촬영하고 5시부터 7시까지 수업하고 또 잠깐 2시간 쉬었다가 9시부터 11시까지 고3 수업하고 이제 마치고 집에 그냥 갈까 하다가 남아서 영상을 조금 더 빨리 여러분한테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쌤이 방금 찍은 걸 보니까 내 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그래서 되게 졸리는 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면 너희도 너무 졸리겠지? 근데 한번 천천히 한번 잘해보자. 우리 특히 남고 1학년은 이번에 시험 범위가 되게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문학하는 선생님이 프린트 엄청 많이 주셨다, 그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우리 명호고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엄청 자세하게 이 파트를 진도를 나가셨으니까 천천히 지금 오늘 하는 공부가 내 중세국어 마지막 개념 공부다. 개념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헷갈리지 않는다를 목표로 조금씩 한번 해봅시다. 힘들지만 힘을 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당장 보지는 않겠지만 이 영상을 기말고사 때 보고 있을 우리 경일고 학생들 안녕. 얘들아 화이팅. 자, 그러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해례본 요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줄,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현대어로 먼저 해석해 볼게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세국어 문제 푸는 꿀팁, 그리고 공부하는 꿀팁은 무조건 현대국어에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주격조사를 찾아야 돼. 여기에 있는 목적격 조사를 찾아야 돼. 그러면 먼저 현대국어에서 출발하는 거야. 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현대국어를 안 주고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은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대국어를 안 주는 거는 교육상의 뭔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교과서가 국어의 변화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중세국어 당시로 너네를 뭐 타임슬립 시켜가지고 거기서 조선 사람들과 말 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하는 게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국어라는 것이 변한다. 중세국어는 이랬는데 현대국어는 이렇다. 이렇게 변화해 왔다.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요 해석 없이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현대어에서 중세국어로 해석을 이렇게 돌려보는 연습을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겠죠? 어디가 주어야? 나라의 말이가 주어. 그쵸? 그 다음에 중국과 달라, 다르다가 서술어 이렇게 돼요. 얘들아, 말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주어가 되려면 말이라는 체언 뒤에 뭐가 왔을까? 조사가 왔겠지. 얘들아, 요 조사,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1을 우리 뭐라 그래요? 주격조사라 그래요. 주격조사. 얘들아, 현대국어에는 주격조사가 어떤 게 있어? 지효가 간다, 태균이 간다처럼 이와 가가 있어요.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이 쓰고 받침이 없으면 가 쓴다,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중세국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중세국어에도 주격조사가 있었어요. 다만 가가 없었어. 가가 없었어. 그럼 뭐가 있었을까? 태균이처럼 현대국어에서 쓰는 이 똑같은 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후이 간다. 얘들아, 여기를 보면은 그냥 짝대기 이가 있어, 그치? 그리고 민지 간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붙을 수도 있어. 얘들아, 이응 이, 짝대기 이, 아무것도 안 붙는 걸 영형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이응이, 짝대기 이, 영형태도 앞에 오는 체언의 상태에 따라서 요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앞에 받침이 없으면 가, 받침이 있으면 이었다, 그죠?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앞에 오는 명사가 얘한테 영향을 줍니다.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요 이응, 이가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오는 애가 모음으로 끝났는데 모음 중에서도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애가 왔어. 모음인데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니야. 우 하면 이도 아니죠. 반모음 이도 아니죠. 그럼 그냥 짝대기가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중세국어 사람들이 지후이 간다 이렇게 띄어서 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썼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지휘 간다 이렇게 읽겠지만 중세국어 당시의 사람들은 지후이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민지가 간다 이렇게 하고 싶어. 얘들 근데 민지라는 말은 모음이긴 한데 요 모음은 이로 끝나지.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 그러면은 너무 똑같잖아. 민지 이 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민지처럼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는 영형태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쉽죠? 가를 붙이지 않는 걸로, 그리고 앞에 오는 명사가 뭐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란 말싸미의 조 말싸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말싸미가 이응이나 그냥 이나 영형태가 붙었겠죠? 얘의 원형을 살펴보면 말쌈이라는 명사에 체언에 이제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응이일까요? 앞에가 뭐로 끝났어? 자음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이응이가 붙으면 되는 게 맞아, 그치? 얘들아, 근데 말쌈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말쌈이 이렇게 써놨다, 그치? 요 미음을 어떻게 한 거야? 요 미음을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린 거야. 말, 쌈, 이 였는데 요 받침 미음을 위로 올렸어요. 한 단계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서 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어적기라고 말해요. 이어적기. 얘들아, 우리가 음운변동 공부할 때 이렇게 올리는 거 뭐라 그랬더라? 말씀이, 담이니, 나는 뭐 정연을 이런 식으로 앞에 받침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음운변동 배울 때 연음한다 그랬죠. 그 연자를 같이 써가지고 이어적기를 연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철, 이어적기 했어. 얘들아, 그런데 이어적기를 했다는 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나는 정연을 좋아한다. 나는 정연을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정연을이 뜻을 파악하기 편해요? 아니면 정연을이 뜻을 파악하기 편해요? 요게 좀 더 뜻을 파악하기가 편해요. 그럼 정연을 하면 뭐가 더 파악이 쉬워요? 소리, 발음이 더 파악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정연을 이렇게 쓰는 건 발음을 중시하는 거고 정연을 이렇게 쓰는 거는 뜻을 중시하는 거다. 그쵸? 정연을이라는 거는 현대국어의 표기야.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정연이라는 원래 형태소랑 을이라는 원래 형태소를 둘 다 살려서 써요. 형태소끼리 분리해서 써요. 그거를 우리가 끊어적기, 분철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우리는 뜻이 더 중요한 표의주의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정연을 이렇게 발음하면 정연을 이렇게 썼어요. 그죠? 발음이 더 중요해. 표의주의야, 표음주의야. 표음주의야. 그죠? 음을 표시하는 거, 뜻을 표시하는 거. 그러면 정연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어요. 똑같이 정연을 이렇게 읽어요. 이런 거를 표음주의라고 하는데 얘는 형태소끼리 구분해서 썼어? 아니면은 요 니은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섞여버렸어? 섞여버렸지. 얘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어적기, 다른 말로 무슨 철이라고요? 연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줄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해서 우리가 말싸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주격조사 세 가지 중에 한 개, 그리고 이어적기 표기가 사용되었다. 중세국어 당시에는 발음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어적기를 했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